그러면 수업 시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수업 시연을 맡은 윤리교육과 이서연입니다. 먼저 제가 생각한 효과적인 교수법부터 이야기해보고 수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서연 학우님, 혹시 제가 밑줄 친 이 세 가지 교수법 읽어주실 수 있나요? 네, 효과적인 교수법 6, 교사의 말투나 태도가 좋은 것, 효과적인 교수법 8, 수업의 마지막에 수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주는 것, 효과적인 교수법 9, 교수와 학생 간의 의사소통이 활발한 것입니다. 네, 이 세 가지 외에도 나머지 7가지 교수법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수업, 학생들의 참여가 있는 것, 학생들의 이해도를 확인하며 진행하는 것,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는 것, 수업의 진행 흐름이 자연스러운 것, 교사의 말투나 태도가 좋은 것, 학생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 중요도가 구별되는 것, 이 총 10가지의 교수법이 저는 효과적인 수업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업에서는 아까 박사연 학우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6번, 8번, 9번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 수업에 배웠던 내용을 리뷰해보고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업 시간에서는 최근의 학습 방법으로 현실과 유사한 상황에서의 학습, 실제적 과제 수행 경험, 토론 등을 통한 역동적 학습을 중시하는 인지적 도제 학습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중심을 두는 문제 중심 학습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자원 기반 학습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부터 읽고 수업하도록 할 건데요. 혹시 김지훈 학우님, 학습 목표를 차례대로 읽어주실 수 있나요? 자원 기반 학습이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다. 자원 기반 학습 설계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자원 기반 학습의 학습 과정 단계를 나열할 수 있다. 자원 기반 학습에서의 매체의 활용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총 자원 기반 학습이란 무엇인지, 그다음에 설계의 원리, 학습 과정의 단계, 매체 활용 방향, 총 이 네 가지가 오늘 학습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자원 기반 학습, 그다음 설계의 원리, 학습 과정, 매체 활용 방향, 그리고 마무리 요약까지 이 순서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 기반 학습의 정의입니다. 자원 기반 학습이란 특별히 설계된 학습 자원과 상호작용적인 매체, 그리고 공학 기술을 통합함으로써 대량 교육 상황에서 학습자 중심의 학습을 증진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육 과정을 구현하는 가장 유용하고 성공적인 접근 방법으로 서로 다른 교수 학습 양식에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자와 교사 및 매체 전문가가 인쇄물이나 비인쇄물, 그리고 인간 자원을 의미 있게 사용하면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교수 모형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자원 기반 학습에서는 여기 진하게 색칠을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한 것을 굉장히 중시하고 이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를 바탕으로 학습자 중심의 학습을 증진하는 것을 자원 기반 학습에서는 목표로 삼고 있다, 지향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 기반 학습에서 학습자는 자유롭게 자신의 속도에 맞춰서 직접 선택한 학습을 할 수 있게 되고 자신의 관심과 능력에 따라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학습자가 진정으로 관심 있는 문제나 질문을 맞닥뜨렸을 때 가장 학습 효과가 높다는 리처드 스츄만의 탐구학습 모델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네, 학습자가 이렇게 능동적으로 자신의 속도에 맞춰서 자신의 관심과 능력을 바탕으로 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면 교사는 그럼 과연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가 살펴보자면 교사는 학습자가 필요로 하는 일단 자원을 제공해 주어야 하고요. 이전에는 교사가 정보의 제공자의 역할을 해왔다면 여기에서는 이제 학습의 조언자이자 촉진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는 학습자가 독립적인 학습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자원 기반 학습의 목표이기 때문에 교사의 역할이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원 기반 학습의 목표입니다. 이 자원 기반 학습의 목표는 모든 학습자가 평생 학습자가 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지식을 획득하도록 하는 것과 독립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능을 기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이 학습할 수 있는 기능에는 총 4가지의 기능이 나오게 되는데요. 위치 확인 기능, 분석 기능, 이해 기능, 보고 및 제시 기능 총 4가지가 있죠. 이 기능에 대한 추가적 내용은 추가 설명 없이 교재 152페이지를 읽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빅6 모형입니다. 이것은 아이젠버그와 버코비츠가 문제 해결의 과정에서 요구되는 정보 활용 기술을 인간의 인지 단계에 따라 6단계로 제시한 것인데요. 이는 학습자들이 필요한 자원을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는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 과정 및 평가의 준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모형은 인식, 이해, 적용, 분석, 통합, 평가 총 6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재 153페이지 표 4-2를 보시면 각 단계별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 또한 딱히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 읽고 넘어가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 기반 학습은 새로운 학습 패러다임으로 레이크스가 이제 패러다임 전환 모델을 제시하였는데요. 여기 화면을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재래시 학습 모델과 자원 기반 학습 해설 모델을 서로 이제 총 6가지의 구분을 통해 분류를 해놓고 있는데요. 교사의 역할은 이제 내용 전문가에서 과정의 촉진자 및 안내자로, 주요 학습 자원은 교과서가 아닌 이제 다양한 자원과 매체, 그다음에 주안점은 사실적 내용에서 이제 현장성 있는 문제의 상황으로, 정보의 형태는 포장된 정보에서 탐구 그리고 발견의 대상으로서의 정보이다. 그다음에 학습의 초점은 결과가 아닌 과정이 되고, 평가 또한 예전에는 양적 평가로만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질적 그리고 양적 평가 둘 다 고려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원학습 기반이란 학습 자원과 매체를 사용해 학습자 중심의 학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빅6 모형과 패러다임 전환 모델이 제시되었다까지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설계의 원리인데요. 설계의 원리란 자원 기반 학습을 위해 교수학습 활동을 계획하고 조직할 때는 자원, 학습 경험, 대상, 과제 결과 발표, 이 4가지 변인을 중심으로 다차원적인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먼저 자원을 보시면 자원은 이제 뭐 사전, 도서, 학술지와 같은 전통적 자원, 그리고 인터넷이나 멀티미디어 자료와 같은 전자적 형태의 자원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학습 경험을 설계할 때는 사고와 문제 해결, 자기주도적 학습, 협력학습, 다문학적 통합과 같은 방식으로 이 화면에 보이는 3가지를 모두 고려하여 설계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상으로는 학습자의 이 수행 과제가 교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과제나 혹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관련된 모든 사람이 발표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학습의 결과를 대상에게 발표하는 것은 구두 발표나 보도서의 작성과 같이 학습자가 다양한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의 원리에서는 자원, 학습 경험, 대상, 과제 결과 발표 총 4가지의 변인을 고려하여 학습을 설계하여야 한다.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학습 과정입니다. 학습 과정이라는 것은 이제 자원 기반 학습이 학습자가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탐구심을 자극하고 다양한 정보 활용 능력을 증진하는 것을 지향하는데요. 이 학습 과정은 과제 제시, 자료 생성, 자료 공유, 결과 발표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제 과제 제시에서는 교사가 과제의 성격이라든지 혹은 수행에 적합한 학습 형태, 과제의 양과 시간 등을 학습자에게 제시를 하게 되고, 자료 생성 단계에서는 정보의 탐색, 정보 분석, 정보 상출이 이루어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료 공유 단계에서 학습자가 생성한 자료를 바탕으로 충분한 토의 과정을 거친 후에 교사와 학습자의 상호작용을 통해 의미 있는 결과로 정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과제 활동의 과정과 결과를 발표하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 기반 학습에서는 이 학생의 주도적인 학습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이 교사와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와 교사 혹은 뭐 학생과 학생 간의 이 협조적 체제가 이루어야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습 과정은 과제 제시, 자료 생성, 자료 공유, 결과 발표 이 총 4가지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은 매체 활용 방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PPT 순서가 잘못되어 있어서 이제 매체 활용 방향을 살펴보면 아까 학습 과정의 단계와 매우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과제 제시, 그 다음에 자료 생성, 자료 공유 단계 이 총 세 가지의 단계를 거칩니다. 이 부분도 아까 학습 과정과 매우 유사한 내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PPT의 내용과 그다음에 교재를 156페이지, 157페이지 같이 확인하면서 그냥 읽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매체 활용 방향까지 알아보았고 이제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였던 이 자원 기반 학습, 이 자원 기반 학습이란 학습 자원, 상호작용적 매체, 공학 기술을 사용하여 학습자 중심의 학습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자원으로는 전통적 그리고 전자적 자원을 모두 고려해야 되고, 사고의 차원 학습 환경과의 상호작용 방법, 내용과 교과 통화 방법을 고려해서 학습 경험을 설계하며 이 학습의 대상은 과제와 관련된 모든 사람으로 이를 발표할 때에는 학습자가 다양한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학습 과정으로는 과제 제시, 자료 생성, 자료 공유, 과제 활동 및 결과를 발표하는 이 총 4가지의 단계를 거치게 되고요. 매체 활용 방향으로는 이제 교사가 적합한 학습 형태와 정보를 제시하는 이 과제 제시의 단계, 전통적 그리고 전자적 자원을 모두 고려하는 자료 생성 단계, 네, 발표자가 다양한 유형을 선택하는 이 자료 공유 단계를 거치게 된다. 그래서 학습 과정과 매체 활용 방향은 되게 유사한 내용을 띠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요약을 1분 동안 각자 읽어보시고 카오스를 이용하여 수업과 관련된 퀴즈를 풀며 이 수업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카우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혹시 화면에 카웃이 뜨나요? 네, 네. 뜹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곧 핀 번호가 나타나게 되는데 핀 번호 혹은 이제 이 QR코드 통해서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총 3가지로 그냥 아까 요약에서 봤던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는 학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모델링이 자원 기반 학습에서 고려하지 않은 조건이죠. 모델링은 그 전에 이제 그 전 학습에서 나온 개념이고요. 이 자원 기반 학습에서는 학습의 자원, 그다음에 상호작용적 매체, 공학 기술을 통해 학습자 중심의 학습을 증진하는 그런 학습이다라고 배웠죠.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네, 자원 기반 학습을 설계할 때 과제의 대상은 교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이 과제와 이 수행
수행 진행 상황에 관련된 모든 사람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자료 생성 단계에서는 이제 정보 탐색, 그다음에 정보 분석, 정보 산출 이 세 가지의 단계가 포함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수업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